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할선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선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 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할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 해독학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두가 흉흉한 이 시점에 김세현 박사님께서 지휘적절한 책을 펴내셨습니다. 김세현 박사님께서 이번 4월에 새로 펴낸 이 책은 출간 10여일에 베스트셀러 제1위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요즘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자기 자신이 면역력밖에 없다고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불이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제4장 거름이 땅을 살리고 발효 배양물이 장을 살린다 중에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패, 발효, 숙성, 복합 발효 배양물은 어떻게 다른가? 발효와 부패 모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 발효는 인간에 이로움을 주지만 부패는 식중독과 병을 일으킨다. 음식물이 부패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부패균이 달려들어 좁은 자로 분해한다. 부패한 식품은 악취를 풍기며 파리가 꼬인다. 발효는 특정 균류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효소를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발효는 특정 균류가 식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가능하다. 발효는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특유의 구수한 향을 풍긴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령 배추를 습한 곳에 그냥 방치하면 부패균이 작용해 부패한다. 부패한 배추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거나 배탈이 난다. 하지만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부패균이 작용하지 못한다. 대신 공기 중에 떠다니던 유익균이 자리를 잡아 발효를 시작한다. 유익균이 작용해 발효된 배추를 김치라고 한다. 김치가 발효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은 무엇일까? 소금이다. 소금이 부패균의 활동을 막아 유익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경 말씀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치즈가 발효하는데도 소금이 필요하다. 우유를 방치하면 썩은 우유가 되지만 발효하면 체다, 고르곤졸라, 모짜렐라, 누리, 에멘탈, 카망베르, 페타와 같은 맛 좋은 치즈가 된다. 치즈는 우유에 산을 첨가해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 우유 단백질 덩어리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소금을 첨가해 적절한 숙성 단계를 거치면 풍미가 살아있는 맛 좋은 치즈가 된다. 소금이 치즈에 잡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유익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발효 역사의 정점은 뭐니뭐니 해도 곡물 발효이다. 곡물 발효의 대표적인 예가 술이다. 쌀이나 밀을 발효시켜 얻어낸 알코올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수 대신 사용되었고 흥겨운 잔치 석상에서는 분위기를 돋우는 감초 역할을 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전통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곡물 발효는 역사가 깊다. 그냥 먹어도 좋은 콩을 발효시키면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된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콩을 발효한 음식으로 장 건강을 지켜왔다. 여기에 착안해 제품으로 탄생한 것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효소식품이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현미, 옥수수, 콩 등을 발효시켜 효소를 추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효소식품의 원조인 곡물 효소이다. 그렇다면 숙성이란 무엇일까? 숙성은 글자 그대로 시간을 들여 익히는 과정이다. 불로 익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작용해 식품의 풍미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패한 음식을 두고 숙성시킨단 말은 하지 않는다. 숙성은 발효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발효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발효 음식은 맛이 깊고 향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숙성의 효과이다. 치즈, 김치, 와인은 지역에 따라 만든 사람에 따라 맛이 각기 다르다. 숙성에 관여하는 유익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숙성은 어떤 기술자가 얼마의 시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관건이다.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숙성 정도와 방법에 따라 함유된 효소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복합 발효 배양물은 발효, 숙성에 있어 일반 곡물 효소와 다른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한번 발효된 식품을 다시 발효시키는 것을 중복 발효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 발효를 중복하면 효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반 곡물 효소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 쌀이나 콩을 뜨거운 열풍으로 건조시킨다. 이러한 열풍 건조 방식은 식품이 가진 영양소를 파괴시켜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복합 발효 배양물은 저온, 저압, 다차원이라는 특별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낮은 온도, 낮은 압력에서 식품을 건조 배양하니 식품의 영양소가 온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대사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 일반 효소가 설탕을 촉매제로 사용한다면 복합 발효 배양물은 공류를 사용해 발효에 들어간다. 공류는 당의 주성분이면서 설탕에는 들어있지 않는 미네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각종 질환을 치유하는 신비 물질은 이때 만들어진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효소는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조효소와 함께 섭취해야 활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그 신비 물질은 특정 효소, 특정 미네랄이라기보다 미네랄과 효소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제3의 물질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다차원 발효는 1차 발효와 어떻게 다를까? 다차원이란 말 그대로 식품을 여러 차례 중복 발효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효소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단일 곡물을 발효하는 게 아니라 공류에 해조류를 혼합하거나 생양류를 혼합하여 제조한다. 좋은 식품에 좋은 식품이 더해지니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특히 해조류는 과학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구상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꼽힌다. 이처럼 몸에 유익한 해조류를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발효해서 섭취하게 되면 80%까지 흡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복합 발효 배양물은 생양류, 해조류, 곡류 외에 꽃가루, 버섯류, 조개분까지 중복 발효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질환을 보다 빨리 치유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선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한의사들이 도움이 적지 않았다. 1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발효해독학회는 본초 강목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다양한 약재와 식품을 복합발효배양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효소란 무엇인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효소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소화제다. 보통 식체, 소화불량, 복부 평만감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화제를 복용하는데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비오디아스타제, 탄수화물 분해, 리파아제, 지방 분해, 프로티아제, 단백질 분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효소의 일부 기능일 뿐 전적인 기능이 아니다. 효소가 인체 내에서 맡은 역할은 무궁무진한데 소화 외에도 흡수, 분해, 배설, 항염, 항균,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세포 생산, 세포 부활 등 인체 활동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효소를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체에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만 해도 300만 종이 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효소를 전부 만들어내는 일이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체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원형 엔자임, 오리지널 엔자임이 그것이다. 효소가 생명의 열쇠라고 한다면 원형 엔자임은 효소 중의 효소, 열쇠 중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원형 엔자임은 소화가 필요할 때는 소화효소로, 대사가 필요할 때는 대사효소로 변한다. 현대는 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효소를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 다수가 대사효소 부족증을 앓는 중이다. 대사효소 부족증의 결과가 대사질환으로 분류되는 비만, 고혈압, 당뇨, 암이다. 네, 오늘은 효소와 복합발효배양물 그리고 부패와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은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골라 먹고 먹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장내에서 부패가 된다면 다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서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게 하자면 아무래도 자연식이나 발효식품이 더 유리하겠죠. 오늘 저자가 나눠주신 복합발효 배양물은 발효식품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1200여 명이 되는 한의사들이 현재 복합발효 배양물을 이용해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복합발효 배양물의 위력을 아시겠죠? 앞으로 중국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복합발효 배양물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애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